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저번 주는 제가 저번 주 17일 날 일요일이었죠.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엄청나게. 그때 그 비가 와가지고 삼동면과 그때 당시에 삼동면, 이동면, 남해 옆쪽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평균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내산 저수지라든지 봉화 마을에 있는 그 하천이 범람하는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기사를 제가 또 우리 지역 신문 우리 지역 신문이 세 개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곳에 제가 또 시민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곳에 제가 기사를 좀 쓴다고 택배 노동을 마치고 또 기사 쓰고 이런다고 방송에 좀 참여를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도 우리 그 기후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기후 위기에 의해서 우리 지금 기상이변이 상당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국민들에게 기사로 알리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한 건 아니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노래 한 곡 일단 듣고 올까요? You know me like no other. 다 표현하지 않아도 See me like no other. And I think I like your point of view. 다시 돌아와도 돼. I don't care what other people say. 놓지 말아봐줘. Dreaming of each other. You baby on my mind. Every day, baby, say you're mine. You and me on my mind. Everywhere, baby, say you're mine. It feels cool with you. Cool with you. Cool with you. It's just cool with you. 이쯤에서 정말로 너는 어떤 결말로 가려 해? What's the best? 너 옆에 내가 있을 때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이제 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우리 둘이 만든 거리 건너서 여기. You baby on my mind. Every day baby say you're mine. You and me on my mind. Everywhere baby say you're mine. It feels cool with you. 너랑 cool. Tell me now. Cool with you. It's just cool with you. Cool. You know me like no other. Cool with you. Gotta tell me now. Cool. See me like no other. Cool. 요즘 인기 급상 중입니다. 뉴진스가 불렀습니다. Cool with you. 예, 뭐 Cool with you? 쿨 차갑게? 차가운 너와 함께. 뭐 너와 함께 있으면 차가워진다. 뭐 이런 뜻인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비가 오면 차가워지죠. 날이 많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폭염 그런데 이번 장마는 상당하게 예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떨 때는 폭염이 있고 또 비가 오지 않는 날은 폭염, 그러다가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내리고 그러다가 또 폭염, 이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째 보면 우리가 장마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우기, 즉 아열대성 우기가 되지 않았는가. 어째 보면 한국형 우기라고 볼 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상당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죠. 특히 저는 택배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택배 노동을 하면 그거를 정말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정말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정말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우리가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 상품들을 만들 때 이런 6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요. 요 중에서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우리 나무들이 특히 나무 중에서는 대나무가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맹그로브입니다. 맹그로브. 바로 7월 26일은 바로 이 맹그로브의 날입니다. 맹그로브는 주로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사는 나무인데요. 다음에 제가 노래 나갈 때 그 맹그로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명칭은 국제 맹그로브 생태계 보전의 날입니다. 맹그로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보관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이게 전체 우리 지구에 있는 숲 중에서 맹그로브가 차지하는 숲은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간 2,280만 톤을 흡수해서 5,000년 동안 저장을 한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나무입니다. 이 맹그로브 우리가 이제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가 자꾸 되면 우리가 어째 보면 우리 제주도 쪽에는 맹그로브 나무 숲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여러 가지 탄소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나라마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탄소 배출하는 만큼 포집하겠다.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어쩌면 실현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쓸 거 쓰면서도 그런 맹그로브 나무 덕분에 탄소를 많이 저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활도 편리하게 살면서도 물질적인 삶도 살면서도 이산화탄소도 온실가스도 줄이는 그런 효과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째 보면 아열대가 되는 것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도 많이 심고 우리가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을 살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정말 필요하지 않는 거는 사지 않는, 구매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분리배출 그리고 업사이클링, 재활용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맹그로브 근데 우리 이 맹그로브 말고 우리 남해에 또 이 맹그로브만큼은 아니지만 또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나 메탄을 포집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동대만 아시죠? 동대만 거기가 창선면에 있는 동대만에 가시면 잘피라고 있습니다. 잘피. 이 잘피도 엄청나게 탄소를 흡수합니다.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해군을 그 잘피 보존의 지역으로 조금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이 잘피를 보면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도 알려 나간다면 우리 남해군은 또 다른 관광, 바로 지구 온난화의 그 현실에 맞는 또 다른 관광 산업을 또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 온난화, 기온 상승의 이 추세를 사실 막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작물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종이 변화가 됩니다. 어종 같은 경우에 우리 멸치가 우리 특산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멸치가 지금 현재 서해안에서 엄청나게 잡히고 있답니다. 서해안에서. 그러면 물론 우리 남해에도 많다고 합니다.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서해안이 폭발적으로 한 10,000배 이상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10,000배 이상의 멸치를 더 잡고 있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게 수온이 변화되면서 멸치가 서해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들이 남해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남해에서 올라가면 물류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나 서해안은 가깝지 않습니까? 물류 비용이 적습니다. 그러게 되면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가격 차이가 서해안께 훨씬 가격이 저렴한 멸치를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해는 멸치 산업이 잘못되면 후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마늘. 우리 또 주산물이 또 마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늘이 이제는 중부지방까지 마늘이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특산물인 마늘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수도권이 주 소비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까운 곳에서 물류 비용이 낮은, 그러면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럼 거기를 우선 소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남해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금 경북 쪽에서는 이 마늘이 난리랍니다. 로또랍니다. 로또. 그전에는 중부지방에는 전부 일모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늘이 생산되니까 이모작이 가능한 것이죠. 다른 지역보다 남해가 조금 부유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모작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중부지방까지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게 되면 남해의 특산물이 마늘이다. 이게 과연 가능해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고급화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맞게 아열대 작물을 새롭게 우리의 대표 작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온 상승 때문에 우리 주 산업들이 1차 산업이죠. 주 산업들이 어찌되면 쇠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우리 남해께 맛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키드 씨의 사랑은 맛있다 듣고 오겠습니다. Solo dolo 만남이란 상상만으로도 눈부신 나만의 시작, 간단해지는 소감이 향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환상의 시간, 술맛이 두 불이 붉어진 연인들이 다 펀데스처럼 느껴질 쓸쓸함이란 씨앗에 피는 사랑들이 무르익는 계절의 소식, 마음에 번지는 한문과 또 넘치는 기쁨에 뿜어지는 눈물들이 며칠을 잠을 깨워 또 깨워 밤새워 애채워 해봐도 그리움 못 채워 그저 끈적한지만 몇 글자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만 자꾸 떠오르네. Just wanna fall in love. 혼자보다 외로움보다 둘의 행복한 낮과 밤만 사라지는 사랑의 기적, 결과성과 진심으로 전한 사랑의 결과는 기분 좋은 변화로 믿음이라는 굳은 살이 박히고 더 아끼고픈 욕심에 푹 빠지고 살기 좋은 이 삶이란 이야기만 지나칠 만큼의 맴돌아 달콤한 말보다 사소하면 챙길 때 맺는 두 사람의 교감, 아주 자주 아픈 말을 남는 실투가 주는 실수는 삐뚤어진 입을 길들여 이해하기 인정하기를 기억하고 실천하길 넓은 가슴이 즐겨 먹는 사랑은 맛있어. 달빛 젖은 햇살 먹으면 세상의 선물 지켜줄게 아껴줄게 영원의 주문 You make me feel brand new 값진 사랑 반쪽을 갈라 서로 나누어 언제나 가슴 아픈 곳에 모든 순간 함께해
맛있어 달빛 젖은 햇살 머금은 세상의 선물 지켜줄게 아껴줄게 영원의 주문 Make me feel brand new 값진 사랑 반쪽을 갈라 서로 나누어 언제나 가슴 아픈 곳에 모든 순간 함께해 예,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표층 온도가 표층 수온 그러니까 바다 제일 위쪽 바다 물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그 수온의 변화가 어느 정도냐면요. 1968년에 평균 16.1도였는데 지금은 16.9도입니다. 평균적으로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2000년도였고 2017년에는 평균 17.2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특히 남해 쪽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남해 쪽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종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종이 동해권은 정갱이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갱이류가 증가하고 명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명태. 오징어도 감소했죠. 동해 쪽이. 그리고 서해 쪽은 멸치, 그다음에 오징어 등이 증가하고 갈치하고 참조기 등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해 쪽, 우리 남해군이 있는 속해 있는 남해 바다권은 오징어, 고등어류, 멸치, 갈치 등은 증가했고 그 대신 참조기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종 변화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종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면 어부들이 시설을 다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잡던 방식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어종에 맞는 또 그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추가로 들겠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떤 연구에 의하면 쿠팡 아시죠? 쿠팡 사이트 쇼핑 사이트인데 우리 국내 최대 쇼핑 사이트라고 합니다. 거기에 열대 과일 판매가 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7개 작물을 축출했다면 잘 팔리는 거. 그래가지고 뭐 그 중에 이제 망고, 용과, 망고스틴, 패션 프루트, 백향가라고 합니다. 요는 파인애플 요런 것들을 등이 상위권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언제 우리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도 가보시면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갔었는데 거기 가면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험 재배하고 있죠. 용과도 있고 파인애플도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아이들과 함께 거기 한번 가서 우리 남해군의 이제 주 작물이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다. 요거는 결국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번 이야기하면서 파인애플도 실제 한번 보시고 자라나는 거 한번 보시고 저는 파인애플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땅에서 이렇게 그렇게 나무에 자라는 게 아니고 이건 실제로 가보셔야 됩니다. 진짜 한번 보시고 거기 뭐 바나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거기 계신 분이 바나나도 따주시고 먹고 이랬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발해길 역사 걷기 학교라고 아이들 학교에 이제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직접 발해길도 걸으면서 거기 있는 역사 유적지 또 가고 남해군에 있는 여러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 한번 드릴게요. 정말 대단한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그래서 그것도 거기도 소개도 할 겸 그리고 이제 우리 기후 위기 관련해서 아이들과 함께 농업기술센터 가서 그거 직접 보여줬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그 발해길 역사 걷기 학교 사업은 제가 지금 접었는데 제 택배 노동을 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못해서 아이들과 뭐 갈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 손잡고 한번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정말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기후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 같이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추세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하는 행동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그런 어른이 되는 아이들로 자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예, 엑소의 Private Party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시선 끝에는 hard explode 걷잡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골 이성은 nice 전부 cold 위험한 본능만 남은 상태로 한껏 파리 깊어진 사이 슬쩍 다르는 마음이 끄는 발이 미끄러진 듯이 내게로 falling 자꾸 마주치는 눈빛 우연이 아닌 우리 둘 어둠이 깔린 분위기 속 가만히 우릴 내버려둬 perfect timing 가까이 더 숨소리 하나까지 나가 더는 뮤직건 같은 춤을 춰 솔직하면 할수록 좋아 말을 안 해도 우린 누웠어 급할 이유 따윈 이대로겠어 Just dance with me 천천히 lips on me 본색을 드러내 깊어진 숨결 I can't say 다시금 버려도 Baby you know what to do That's my shawty That's my shawty babe Let's get it started 우리만의 private party That's my shawty That's my shawty babe Touch my body 우리만의 private party 우리만의 private party Let me get to romance in you 이 공간에 살 수 없는 사람 중 우린 서로를 알아봐 운명인 듯 그 다음 일은 계속 당겨지는 둘 반짝이는 조명 아래 넌 great 솔직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play 텐션을 깰 생각은 막 계속해서 더 배가 될 수 있게 시간을 멈춰 just chance me 햇살이 밤에 떠올릴 너기에 지금 이대로 I can't say 긴장은 풀어줘 Baby you know what to do 우리만의 private party my shawty my shawty my shawty my shawty my body 우리만의 private party 우리만의 private party private party 우리만의 private party turn the lights down low 은근해진 이 순간 속 baby girl 과감할수록 좋아 It's whatever you want my shawty That's where it started 우리만의 private party my shawty my shawty baby touch my body 우리만의 private party 프라이빗 파리. 프라이빗이 뭐 개인적인 뭐 소유 개인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비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밀 파티를 가 노래 제목이지 않을까 의역을 하면 그래서 비밀 파티 뭐 대단한 걸 하길래 비밀스럽게 할까요, 그죠? 근데 비밀스럽게 할 때도 필요하긴 사실 합니다, 그죠? 뭐 좀 너무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 또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뭐 즐거운 파티를 또 즐길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에 대해서 제가 시비는 걸지 않겠습니다만은 비밀은 아닌데 비밀 같은 게 있습니다. 7월 21일 날 신문에 났는데요. 동해 쪽에 요즘 참치가 엄청나게 잡힌다고 합니다. 참치는 어디서 올까요? 참치는 따뜻한 데서 사는 데입니다. 즉 그전에는 일본 오키나가 일본 남쪽에서 많이 잡혔거든요. 참치가. 그래서 일본이 참치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그 일본입니다. 옛날부터 많이 잡혔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 어종이었어요. 근데 이 참치가 수온 상승 때문에 동해안 쪽에 지금 엄청나게 잡힌다고. 그러면 너무 좋죠. 참치 우리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다른 나쁜 점은 바로 그 참치를 먹기 위해서 뭐가 옵니까?
식인상어가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쪽에. 21일 보면 3.28m, 3.28m 엄청난 큽니다. 청상아리가 잡혔다고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백상아리 같은 그런 식인상어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해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일본 쪽에 있던 물고기들이 거기서 어디로 동해나 남해나 서해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거의 방출 결정 났습니다. 거의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수산물을 일본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도 수입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유럽은 수산물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입해도 사람들이 안 사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산물 세계 아마 1위일 겁니다. 가장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산물 후쿠시마 오염수에 그 방사선을 먹은 방사능 물질을 먹은 농축된 우리 물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태 아시죠? 동태. 예. 동해에서 많이 잡혔습니다. 그 전에. 근데 이 수온 상승 때문에 동태가 이제 잡히지 않습니다. 명태라고 하죠. 명태. 명태를 그 얼린 것을 꽁꽁 얼음처럼 얼린 것을 동태라고 합니다. 그 동태는 주로 너시아산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생태라고 명태의 또 다른 이름인 생태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상태의 명태인데 그 생태는 전부 다 일본산입니다. 거의 99.9%가 전부 일본산입니다. 일본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던 동태탕은 생태탕이죠. 생태탕은 전부 다 우리가 일본 방사선을 후쿠시마산 방사능 물질을 우리가 먹었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놓고 이제 팔겠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게 근데 우리 그 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수산물 그 소비가 40%가 줄었습니다. 40%. 우리나라도 이제 만약에 그게 방출되면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이 수입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나라 어부들입니다. 특히 우리 남해군 어부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겠죠. 수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높죠.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현실적인 또 외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수입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지금 제주도나 뭐 몇몇 지자체에서는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는 기계를 사고 있답니다. 우리 남해군도 물론 샀습니다. 우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우리 아이들 급식의 그 식자재를 제공해주고 있는 공공단체죠. 거기서도 지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는 기계를 사서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곳곳에 우리 수산물 시장에 곳곳에 그런 방사능 그 측정 기계를 구입해서 이건 좀 우리 공공에서 조금 구입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남해군으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우리 남해군 시장에서 사는 그런 수산물은 안전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씌워준다면 어찌 보면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겠죠. 우리 안전한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남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현실적인 방법을 우리는 찾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광고 하나 할게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대책이라고 우리 남해군에 있습니다. 그쪽 단체에서 초청 강연을 하는데요. 과학의 시각에서 본 후쿠시마 핵폐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물리전문학부 명예교수이신 최무영 교수님께서 직접 남해군으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하신다고 합니다. 과학적 사실 기반한 이야기만 하신다고 합니다. 뭐 저 음모론을 한다든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하냐면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다목적 홀에서 한다고 합니다. 저녁 7시입니다. 식사하시고 우리 한번 요 강연을 한번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괴담인지 아니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안을 세워서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우리 남해군의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반대. 물론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을 제가 뭐 비하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이 대안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그럴다 할지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적 사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꼭 가셔가지고 들어주시고 정말 괴담인지 아닌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가셔서 강연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상당히 문제가 큰 게 바로 뭐였습니까? 예, 우리 핵 방사능 물질 중에서 특히 세슘하고 스트론튬이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세슘은 칼륨하고 비슷합니다. 스트론튬은 칼슘하고 비슷하죠.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과 칼륨을 섭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떤 음식이 땡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이 땡긴다.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몸에서 우리 몸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왜? 방사능 특히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이 우리 몸에 계속 농축이 되면 이제 걔가 칼슘과 칼륨을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물질을 그런 미네랄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칼슘이 부족하면 뼈를 형성하지 못하죠. 그다음에 칼륨이 부족하면 여기 나와 있는 좀 읽을게요. 예, 체액의 삼투압이라는 것은 나트륨도 넣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나쁜 영양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고 그다음에 좋은 필요한 영양 물질을 세포 쪽으로 엮는,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에너지 생산 공장입니다. 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영양 물질을 를 가지고 에너지로 만드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게 하는 게 삼투압인데 그런 게 못하는 거죠. 바로 칼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칼륨과 칼슘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근데 그게 방사능 물질 때문에 우리 몸에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암 이런 것도 당연히 심각하죠. 그러나 우리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사능 물질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강연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엑소의 Another Day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네 머릿속에 생각들은 비운 채 다 지나버린 순간들은 뒤로 해 괜한 앞선 걱정들도 놔줄래
멈춰 있던 날 한 걸음 나선 순간 Realize 눈 뜨면 다시 Another day 처음인 듯 다시 뜨는 해 또 다른 하루 어제와 달라 새로워 전부 마음껏 채워가 뭘 해도 좋은 Another day Oh yeah 아쉬운 다 쉴 새 없이 달려온 증거인걸 그 모든 너의 순간들이 beautiful 누가 뭐라 해도 변치 않는 사실은 You're incredible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나 왠지 더 기대돼 Realize 얘눈 뜨면 다시 Another day 처음인 듯 다시 뜨는 해 또 다른 하루 어제와 달라 새로워 전부 마음껏 채워가 뭘 해도 좋은 Another day Another day 이건 새로운 챕 색깔은 매일 늘 다채로운 색 어제와 내일 오늘 모두 뒤돌아보니 하늘엔 레인보우 발걸음에 설렘이 묻어있지 크레센도 여러 윈도 모든 걱정들은 바람 감게 후 그늘진 맘 한켠 햇살들이 닿네 Sunshine on me 오늘 하루 또 다른 날만 들어갈 거야 펼칠 거야 맘껏 문제없어 I'm good Another day 바로 지금 너너 멈춰있기엔 너무 아까운 뜨거운 낮과 눈부신 밤들 Another 이 순간 그려가 새로운 나를 Another day You Yeah Another day Another d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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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ther day 예, Another day 또 다른 날이죠. 아, 또 다른 날 멋지다. 또 다른 날. 우리한테 지금 현재 기온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면 제일 큰 문제가 식량 위기죠. 식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물이 변화가 되죠. 남해군도 어종도 변화됩니다. 근데 계속 기온이 상승하면 이제 작물들이 벼는 35도 이상이 계속되면 벼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온이 계속 뜨거워지면 물고기들도 어떻게 됩니까? 산소량이 떨어지죠. 물속에 산소량이 떨어집니다. 그럼 물고기들도 폐사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우리는 식량난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의하면 아직까지는 괜찮다. 2, 3도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티핑 포인트, 예, 시베리아 그리고 그린란드 언땅에 갇혀 있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그리고 빙하 속에 갇혀 있는, 그리고 심해에 갇혀 있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자연 발생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단계, 바로 우리가 IPC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5도죠. 1.5도는 지금부터 1.5도가 아닙니다. 200년 전 지금 1.2도가 올랐습니다. 지금 0.3도 남았습니다. 그 0.3도 단계, 티핑 포인트 단계가 되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뿜어져 나옵니다. 인간이 이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가 없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임계점입니다. 한자어로 우리나라 말로 돌이킬 수 없는 단계, 돌이킬 수 없음. 바로 그 단계가 오면 이제 자연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되면 온도가 2도, 3도, 2도까지는 서서히 오르다가 3도, 4도는 금방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식량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식량 위기.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행복한 우리 미래를 우리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 또 다른 날과 관련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예, 레지던트 이블은 레지던트는 우리 의사들한테 레지던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레지던트 전문의 가정을 밟는 사람들이죠. 의사들이죠. 그거는 이제 거주하면서 병원에 거주하면서 상주하면서 의사 생활을 한다고 해서 레지던트라고 합니다. 레지던트는 상주하는 뭐 거주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분은 악마죠. 이분은 그래서 지구에 상주하는 바로 악마를 이제 이 영화 제목을 썼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악마는 주로 좀비죠. 아, 대단했습니다. 이게 2002년에 이게 이 영화가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현재 이게 시리즈물로 7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요때 처음 나왔을 때 여기 2002년이니까 2022년에 마지막 7탄이 나왔거든요. 레지던트 이블 라쿤 시티인가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완전히 결말을 맺었는데요. 20년 동안 이분이 주연을 했어요. 이름이 밀라 요보비치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 같은데 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영화가 1편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 추리도 좀 발휘해야 되고 왜 이런 좀비들이 생겼을까? 예,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지하 몇백 미터에 들어가 그 파서 거기에 실험실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떤 실험이냐? 그게 마지막 7탄에 밝혀집니다. 바로 T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실험을 했는데요. 왜 실험을 했느냐? 바로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면 식량 위기가 올 것이고,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인구가 80억이죠. 80억 인구입니다. 엄청난 인구죠. 그 80억 인구가 식량을 다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부자들이, 권력층들이 작전을 짰은 겁니다. 모든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들을 파괴해야 되잖아요. 뭐 폭탄을 쏜다든 총을 쏘면 시설물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이 T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들은 깨끗하죠. 그리고 누구만? 사람만 죽게 돼. 그래서 세균전이라고 하는 우리 일본이 우리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우리 한국인들 그리고 중국인들, 필리핀인들, 서양인들까지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 있는 사회주의자들, 좀 자기들한테 반대되는 평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뭘? 생체 실험을 했죠. 마루타 아시죠? 마루타. 절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T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죽일 수 있을까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자기들은 지하에 있다가 다 죽고 나서 싹 올라오면 자기들은 백신을 맞으면 되니까 그 백신의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 주인공 밀라 요보비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주인공을 잡기 위해서 막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그 권력자들이 밝힙니다. 다 죽고 나서 우리 백신 맞고 올라오면 그때는 인구가 다 죽기 때문에 기후 위기가 와도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돼도 우리는 식량 위기에 겪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T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권력층들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현재 그 화성으로 갈 것인지 뭐 그런 실험 또 하고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까지 권력층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까지야 비인간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인간 호모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지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책 아시죠?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인간이 얼만큼 자나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타적 유전자, 우리 몸속에 있는 이타적 유전자를 완전히 죽이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악랄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레지던트 이블, 이 영화처럼 정말 권력층들이 그런 방법, 세균전을 통해서 우리 같은 평등한 서민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식량 위기가 닥쳐온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권력층들을 때려 죽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놈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분리배출, 그리고 업사이클링,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조금이나마 한 번 더 생각해서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그런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영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1편에서 7편까지는 다 못 보시니까 1편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 보면 요약한 게 있거든요. 요약한 것도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7편까지 다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액션은 1편 액션이 정말 끝내주고 그 뒤에부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스케일은 좀 커지고 뭐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거의 액션이 난무하는 영화라 보시면 됩니다. 액션 빼면 이 영화 줄거리는 없습니다. 앞에 조금, 그럼 뒤에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정말 즐기고 싶다 하시면 전편을 다 보시고, 그렇지 않고 저 요약본 이 흐름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약해 놓은 그 유튜브들이 많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서 한 1시간 정도 보시면 충분히 이 영화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기후 위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는지를 우리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하고 보기에는 조금 요약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시리즈에는 너무 잔악한 장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뭐 이번 주는 아마 이제 서서히 장마는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비가 또 엄청나게 하루 동안 비가 오다가 엄청나게 내리다가 또 해가 떴다가 이런 그런 걸 겪었죠. 월요일 한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택배 배달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제가 연족에 갔을 때와 그리고 대곡, 저 고현에 있는 대곡에 갔을 때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곡은 해가 났는데 연죽에 가니까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이 남해가 좁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연죽하고 대곡은 차로 10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 10분 사이에 엄청난 10분 거리에 있는 이 두 곳의 기온 차이, 날씨가 완전히 달랐다는 건 이게 기상 이변이 장난이 아닌 것이죠. 지구 온난화, 이게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 라는 말씀을 저는 택배 노동을 하기 때문에 몸으로 막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팍 느낍니다. 제일 먼저 느끼는 천병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 말이 거짓은 결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특히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김뜻돌 씨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있나요? 나 그댈 위해서 다
싶지만 그댄 나를 위해서 아껴뒀으면 해요. 나 그댈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그댄 나보다 더 오래 살았음 해. 나 그댈 위해서 노래 부르지만 그댄 나를 넘어서 노래했으면 해요. 나 그대보다도 잘하고 싶지만 그댄 나보다 더 넓었으면 해. 보이지 않는 것도 믿고 싶은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있나요? 그댄 나를 위해서 다 주고 있지만 나는 그대보다는 덜 주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면 분명 기우는 쪽은 네 쪽일 거야. 보이는 것 그대로 믿고 싶은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있나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있나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들은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지금까지 우리 문명을 이루어왔습니다. 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러나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날 어째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또 시도를 해야 됩니다. 시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는 충분히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다음 주 만나기 전에 우리 레지던트 이블 요 영화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강연이 있었다고 하셨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강연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강연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나시면 농업기술센터 이동면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아열대 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여러 가지 아열대 작물, 우리 남해가 어떤 작물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이들과 함께 구경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거기 가면 또 식물원도 있거든요. 남해군에서 만든 식물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나름 괜찮습니다. 한번 구경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미생물 배양소도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구경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네, 고인돌. 우리 남해군에서 고인돌 모양이 어떻다고요? 예, 북두칠성 모양으로 놓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놓아진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남해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동면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구경 같이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린 이 음악을 빌려 이 분위기를 빌려 지금 이 공기 이건 마치 7시간 비행 뒤 만난 것 같은 선 핑빛 하늘을 빌려 Talking about the real love 낯선 과일 향기가 퍼져 이 기분은 뭘까 아주 살짝 감긴 나의 눈이 빛나고 있잖아 사랑을 말하기보다 완벽한 밤은 없어 지금이야 우린 이 음악을 빌려 분위기를 빌려 지금 이 공기 이건 마치 7시간 비행 뒤 만난 것 같은 선 핑크빛 하늘을 빌려 Talking about the real love 웅성거린 소리는 모두 다른 외국어